지난달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9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 달여가 지금 지난 상황이고요. 일부에선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불만의 목소리도 많이 나왔습니다. 또 소득이 적은 1주택자가 오히려 피해를 볼 것이란 이런 말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이제 공시가격이 높아지면서 반대로 이익을 보게 되는 곳들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공시가격 관련한 최근 이슈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부 지혜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공시가격 현실화 두고 사실 세금의 부과다, 증세다 이런 얘기로 목소리가 많은 상황이에요. 건보료 부담도 커졌다고 하는데 강남권 재건축 단지 보니까 호재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네, 분양가 책정을 코앞에 둔 서초구 레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얘긴데요. 이 아파트는 신반포 3차 경남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입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분양가 책정을 놓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올해 7월 말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택지까지 확대되기 전만 해도 이 단지는 허그의 고분양가 관리제도 영향 아래 있었는데요. 허그가 조합에 제시한 분양가는 평당 4,900만 원이었습니다. 조합원들이 희망한 5,500만 원과는 차이가 있는 금액인데요. 허그는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서 공급되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인근에서 지난 1년 동안 분양된 아파트 가격보다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인근의 새 아파트들이 대부분 4,700만 원에서 4,800만 원 선에 분양되다 보니 레미안 원베일리도 그 이상 분양가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후분양을 고민한다거나 일반 분양 물량을 통매각하려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한 바 있습니다. 조합이 다양한 방식을 고민한 까닭은 분양가 상한제 때문인데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영향 아래 들어가게 되면 허그 분양가보다도 더 낮은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에 건축비와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제도인데요. 정부가 이 제도를 민간 택지까지 확대한 까닭이 고분양가를 더욱 엄격히 잡겠다는 취지여서 허그 고분양가 제도보다 조합에 더 불리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우려와 달리 공시가격 현실화로 택지비가 상승하면서 분양가도 덩달아 오르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원베일리의 택지비는 3.3제곱미터당 4,200만 원이 나왔는데요. 통상적으로 건축비와 가산비가 1,000만 원 정도 더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평당 분양가가 5천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허그 고분양가 관리제도 아래에서는 받아내기 힘든 금액인데요.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가 강남권에서 불가능해 보였던 평당 분양가 5천만 원을 달성하게 해준 셈입니다. 조합에 확인해보니 아직 분양가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이달 중으로 분양가가 확정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마디로 공시가격 현실화가 진행이 되면서 택지 가격이 높아졌고 분양가가 덩달아서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분양가가 더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측되는 단지가 또 있습니까? 네, 이제 대표적인 게 둔촌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12,000여 가구로 탈바꿈하는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 포레입니다. 이 단지도 분양가를 두고 갈등이 많았던 곳인데요. 허그 고분양가 관리 제도에서 가장 피해를 볼 뻔한 단지로도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강동구 일대에 새 아파트가 없어서 가격 기준이 모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서울 전체 분양가 평균에 맞춰서 허그 분양가가 책정됐는데요. 허그가 둔촌주공 조합에 제시한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조합원들이 희망한 분양가가 3,500만 원 선이었던 것과 좀 차이가 있었던 건데요. 사실 조합원들에게 허그 고분양가 제도보다 분양가 상한제가 더 유리할 거라는 전망은 둔촌주공에서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지난 6월 조합 차원에서 실시한 용역조사에서 상한제 적용 시 평당 분양가가 3,500만 원을 넘어설 수 있을 거라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향후 분양에 나설 단지들 중 공시지가가 높은 곳들, 즉 주로 강남권 단지들이 공시가격 현실화에 반사 이익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레미안 원베일리 인근 단지인 레미안 원 펜타스는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했던 단지 중 하나인데요. 허그로부터 분양 보증을 제때 받지 못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됐지만 오히려 더 높은 분양가를 받을 전망입니다. 예, 이렇게 반사이익 보는 곳들에 대한 얘기를 좀 짚어주셨는데 사실은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1주택자들 피해를 본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굉장히 말 많아요. 공시가격 현실화 진짜 문제인 겁니까? 네, 사실 세금 폭탄론에 대해서는 반박도 많은데요. 실효세율을 따져보면 사실상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부담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부터 대상이 되는 부자 세금이라서요. 현재 기준으로는 공시가격 9억 원이면 시세로는 13억 원이 넘는 주택이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수라는 거죠.
또 1주택자들은 보유기간이나 공동명의, 고령층 등 다양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부담은 다주택자에게만 가중될 거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인상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가 아니어도 공시가격 인상으로 건보료가 증액된 사람들이 늘어난 건데요. 실제로 지난달 기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가구당 평균 8,245원 올랐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9% 오른 건데요. 이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나 은퇴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식에 좀 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들은 주택, 자동차 등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공시가격 상승 때문에 올라간 건보료 논란은 공시가격 현실화가 쟁점이 아니라 건보료 부과의 형평성이 더 핵심이라는 겁니다. 건보료를 책정하는 방식을 소득에 따라 일제히 공평하게 부과한다는 게 맞다는 겁니다. 건보료 논란 책정 방식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형평성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파트에만 집중돼 있다라는 건데 사실 뭐 괴리울이 주택이나 빌라와 굉장히 지금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꾸준히 지적한 지점이기도 한데요. 경실련은 올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이후에도 논평을 통해 상가, 업무 빌딩이나 토지 등은 여전히 시세의 30에서 40%만 반영하는 공시지가 기준 과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까닭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주택과 다르게 행정안전부나 국세청의 기준 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올해 실거래된 1,000억 원 이상 서울 소재의 대형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은 33%입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는 건데요. 실제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도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현실화 방안은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으로 끌어올려도 현재 조세제도에 맹점이 있는 셈입니다. 예, 공시가격 관련된 최근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부동산부의 지혜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